자, 문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게시물 테이블에 뭐 아티클 만들어야 된다. 아티클은 게시물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타이틀과 바디, 타이틀은 제목, 바디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차는 이제 문자를 뭐 100개 저장 가능하고 텍스트는 문자를 많이 저장 가능한다라는 건데, 자, 일단 게시물 테이블을 만드는 행위는 뭐냐면 create 그다음에 테이블 아티클이라고 적어주시고 소가로 그다음에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붙여주신다. 그다음에 탭 한번 해주시고 타이틀은 바차 100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테이블에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테이블 안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만들 때 쉼표를 써주셔야 돼요. 쉼표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디라고 적어줄 건데, 이 바디를 제가 왜 백틱으로 감쌌냐, 여기 백틱은 1번 숫자 1 옆에 이제 백틱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백틱을 하는데, 백틱을 쓰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바디라고 썼을 때 이 바디라는 녀석이 문법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백틱으로 감싸주면서 이제 이거는 문법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아티클 테이블에 하나의 컬럼으로 넣겠다, 이런 식으로 넣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컬럼이라 하고, 그 다음에 컬럼과 컬럼 사이에는 뭐다? 쉼표를 여러분들 표시를 해줘야 된다. 자, 텍스트라고 여기다가 쉼표 쓰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는 붙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거 뭐다? 내가 아티클 테이블을 만들 건데 거기에는 타이틀과 바디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디 한 다음에 여기다 인트라고 쓰게 되면, 인트는 정수라는 의미인데 인트라고 쓰게 되면 이건 숫자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제 숫자 말고도 다양한 내용물들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요거 전체 드래그 한 다음에 F9를 누르시면 석세스가 나올 거예요. 석세스. 자, 이게 나와야지만 성공했다는 건데, 혹시라도 에러 뜨신 분들은 이제 문법을 잘못 쓴 거. 오타가 제일 크거든요. 오타. 그래서 오타를 잘 확인을 하셔라. 자, 잘 추가되었는지 확인은 뭐다? show tables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아티클이 이제 아티클 테이블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리스팅가 구조까지 쓰는 건데 아까 describe라고 썼잖아요. 근데 이거를 줄이면 dsc라고만 써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dsc 아티클 하게 되면 어떤 칼럼들이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칼럼의 타입은 어떤 식으로 썼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 건데, 데이터를 추가하는 건 뭐냐면 insert into예요. 아티클 이런 식으로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insert가 무슨 뜻일까요? 넣다야, 넣다. 내가 지금 A1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수많은 테이블 중에 어떤 테이블? 아티클 테이블에 넣겠다. 자, 그런데 아티클에 넣을 때 데이터를 몇 개 넣어야 되냐면, 지금 아티클 테이블 안에 컬럼이 2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무조건 넣을 때 2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티클 set title, 그 다음에 자, 내용을 집어넣을 때는 제목이라고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쉼표로 감싼 다음에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body 내용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런 분들 계세요. 강사님 이거 한 줄로 쓰면 안 됩니까? 한 줄로 써도 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쿼리가 굉장히 길어진단 말이에요. 쿼리 진짜 길어집니다. 나중 되면.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언제 스크롤 해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쵸?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강사랑 똑같이 쓰려고 노력을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어떻게 F9 하면 석세스 성공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를 조회를 할 건데 이번엔 타이틀만 조회를 하래요. 자, 그러면 select가 조회란 말이에요. select 한 다음에 타이틀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타이틀을 조회해 줄 건데, 근데 이렇게만 쓰면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된다. 이거 안 돼요. 너 어디서 조회할 건데? 그러면 from article, 즉 article 테이블에 있는 타이틀이라는 컬럼을 내가 조회하겠다. 그러면 지금 타이틀의 제목 나오는 거 보이죠? 그죠? 왜냐면 지금 아티클 테이블에 대한 타이틀과 바디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나는 타이틀만, 제목만 가져오겠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바디 쓰게 되면 뭐예요? 나는 바디만 조회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번에는 뭐 하래요? 타이틀과 바디, 즉 같이 조회를 하래요. 자, 그러면 같이 조회할 때는 쉼표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동시에 두 개를 조회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바꿔 쓰죠. 바디를 앞에다가 쓰게 되면 요 앞에 바디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타이틀이 들어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보이죠? 바디가 들어오고 타이틀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굳이 이런 식으로 두 개밖에 없는 컬럼을 조회할 때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나아요. 이게 정답이고, 지금 보면 여기 있죠? 데이터 조회. 자, 별표라는 거는 뭐냐면 전부 다 조회를 할 때, 그러면 여기다가 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끝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조회를 하는 것도 가능해요.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또 하나 추가해달래요. 이거 웬만하면 여러분들 직접 쓰세요.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그냥 일일이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다 외워야 된다면,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머릿속으로 다 외우려면 힘드니까 계속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인트 아티클, 그 다음에 set, 그 다음 뭐 어떻게 타이틀은 이번에도 제목이죠. 제목, 그 다음에 바디, 바디는 내용, 이런 식으로 코드 쓰는 속도가 느려도 되니까 웬만하면 직접 써보세요. 자, 그러면 성공했죠? 자, 근데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 어떻게 한다요? 어떻게 한다? select, 그 다음에 from article이라고 조회를 해주면 되는데,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조회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보면 문제가 뭐래요? 어떤 게 이번 게시물인지 알 수가 없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실수를 했다? 테이블 구조를 짰는데 뭘 생각했어야 돼요? 지금 번호가 없으니까 뭐가 1번 글이고 뭐가 이거 2번 글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일단 보세요. 이따가 이거 전체적으로 하는 시간 드릴 거니까 강사가 설명할 때 코드 치느라가 다 잊어버리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 집중해서 들으세요. 어차피 하는 시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봐드릴 거니까.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누가 몇 번 글 삭제해, 몇 번 글 뭐 수정해 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번호가 없는 게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테이블을 아예 삭제하고 다시 만드는 방법이 있고, 테이블을 수정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테이블을 수정하는 방법을 쓸 거예요. 왜요? 삭제하고 만들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은 alter 테이블이에요. alter 테이블. 그 다음에 article. 자, 나는 article 테이블을 삭제하지 않고 수정하겠다라는 뜻인데, add column. 어떤 걸? 나는 add가 뭐예요? 추가하겠다. 칼럼 하나를 추가할 건데, 근데 id 칼럼을 추가하겠다. 근데 칼럼을 추가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칼럼에 맞는 속성 값을 다 적어줘야 돼요. 인트, 자, 인트 10이라고 쓰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인트라는 거는 21억까지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녀석인데, 거기 이제 자릿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 first라고 쓰게 되면 이건 뭐냐면, 테이블 컬럼을 보게 되면 어때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지금 제일 먼저 1번에 있고, 그리고 요걸 봐야죠. DSC. 자, 그러면 타이틀이 제일 먼저 있고 바디가 두 번째 있잖아요. 근데 first를 하게 되면 이 id라는 녀석이, id라는 컬럼이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실행. 자, 그럼 DSC 해서 데이터 조회를 하기 전에 까보면 보이죠? id가 제일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번에 뭐래요? 이번에 뭐 하래요? 데이터 조회하래요. 데이터 조회 어떻게 한다고요? 셀렉트 한다고요. 셀렉트.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조회가 되는데, 자, 이렇게 하니까 또 문제가 뭐예요? 지금 아이디가 뭐가 있는 게 문제죠? 자,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만들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지금 만들었을 때 문제가 뭐예요? 최초의 아이디 값에 우리가 뭘 넣어줬어요? 안 넣어줬어요? 안 넣어줬잖아요. 그죠? 넣지 않고 아이디 칼럼을 추가했기 때문에 그 뒤에 추가된 아이디에는 데이터가 들어있다 없다? 들어있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하기 전에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 MySQL이라는 걸 다루고 있는데, 자,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테이블이 있고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테이블은 각각의 칼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자, 생성은 뭐라고요? create예요. 자, 이거는 참고로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A1.
자, 이게 뭐예요? 내가 A1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겠다. 자, 삭제는 뭘까요? 아까 배웠는데. 그렇죠. 드롭이죠. 드롭. 그 다음에 드롭 데이터베이스라고 써주면 돼요. 내가 A1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할 건데,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없는데 삭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데 삭제하려면 에러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exists 존재한다면 삭제를 해줘라. 그죠? 존재를 하면 삭제를 해줘라고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회가 있어요. 조회. 자, 조회는 어떻게 한다? 기억나시나요? 쇼죠. 쇼 데이터베이스. 싹 다 불러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생성, 삭제, 조회가 있습니다. 자, 생성은 어떻게 했죠? create, 그죠? 그 다음에 테이블, 아티클.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컬럼들을 썼죠? 그죠? 컬럼을 뭐 속성도 뭐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삭제는 뭘까요? 얘도 삭제는 드롭입니다. 드롭 테이블. 그 다음에 아티클. 뭐 여기다가 컬럼. 이런 식으로. 자, 조회는 뭘까요? 조회는 쇼예요. 쇼 테이블스.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테이블, 칼럼 다 불러오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는 수정이 없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수정이 없지만 이 테이블은 수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추가. 자, 이거는 칼럼 추가를 할게요. 칼럼 추가. 자, 칼럼 추가는 뭐냐면 알터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테이블을 수정하는 거죠. 왜냐면 테이블을 수정하는 거에서 칼럼을 추가하는 거니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 테이블에서. 그 다음에 add 칼럼. 그 다음에 뭐 써요? 뭐 id를 쓸 건데 int. 다 대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first. 자, 이게 뭐다? 내가 첫 번째에다가 id를 놓겠다. 그죠? 자, add 컬럼은 추가고 칼럼 삭제가 있어요. 자, 삭제는 얘는 드롭이 아니라 뭐냐면 얘도 드롭이다. 얘도 순간 딜리트랑 헷갈렸어요. 드롭이에요. 얘도. 삭제도 드롭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삭제할 때 뭐 id라고만 쳐도 될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칼럼 수정. 자, 수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정은 뭘까요? modify. modify. 그 다음에 modify도 굉장히 많이 쓰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id.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칼럼? id 칼럼을 수정할 건데 뭐라고 수정할 거냐면 id를 뭐 이런 식으로 int 뭐 20.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래는 id가 지금 이제 10자리까지 하겠다 했는데 20자리까지 허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할 때 수정 같은 경우는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컬럼을 선택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수정할 건지를 그 컬럼에다가 그 컬럼이 가지고 있는 속성까지 다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자, 데이터 생성은 어떻게 했죠 아까? 인설트죠. 인설트 into 아티클 한 다음에 여기다가 막 블라블라 막 썼죠. 그죠? 그 다음에 수정. 자, 수정은 뭐냐면 업데이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이 업데이트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삭제 또 있겠죠? 삭제. 자, delete. 이거죠. 이게 삭제입니다. from article where id는 1.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티클에서 삭제를 할 건데 어떤 걸? id가 1번인 거를 삭제할 거다. 그런 의미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delete from article 이렇게 하게 되면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그냥 싸그리 삭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내가 1번만 삭제를 해줘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게시물을 생성하고 게시물을 수정하고 삭제하는 쿼리가 이렇게 날아가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조회가 있어요. 조회는 셀렉트. 이 셀렉트 실수 진짜 많이 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아까 생성했던 거 간단히 해볼게요. set 타이틀, 그 다음에 뭐 제목 1, 그 다음에 body, 여기다가는 내용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업데이트 아티클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set이라 붙죠. 자, 이건 외우셔야 돼요. 업데이트, set. 외우셔야 됩니다. insert, into. 혹시라도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보처리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보처리 기사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업데이트랑 set 한 묶음. 그 다음에 insert, into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타이틀.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다가 뭐 새 제목 1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런 식으로만 쓰게 되면 모든 타이틀이 새 제목 1로 다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거? 이럴 때 쓰는 게 웨어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1번 아이디가 1번인 여성을 뭘로 바꿔라? 새 제목 1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2 쓰면 당연히 2번인 아이디가 새 제목 1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얘도 그래요. 테이블 생성 같은 경우도 어딨어?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칼럼, 원래 칼럼을 쓰는데 타이틀 200자라 쓰고, 그 다음에 바디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떻게 썼죠? 이런 식으로 썼죠? 그죠? 세미콜론 반드시 붙여주시고요. 원래 세미콜론 다 붙여야 됩니다. 얘네 지금 다 안 붙였죠? 여기도 세미콜론 붙여야 되고, 코드, 그러니까 커리문은 무조건 세미콜론을 다 붙여줘야 돼요. 자, 드롭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그냥 칼럼 굳이 안 쓰고 드롭 데이터, 테이블 아티클 이렇게. 내가 원하는 테이블, 그러니까 컬럼만 삭제를 하겠다 하면 이거 쓰면 되는 거고, 드롭 테이블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아티클이 다 삭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로 넘어가서 다시 해볼게요. 이제 방금 지금 설명드렸던 걸 기반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여기서 했더니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했죠? 왜? 우리가 미리 생각을 했어야 했죠. 미리 아이디를 넣어놨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지금 아이디를 넣으려고 하니까 아이디가 널인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널이라는 건 빈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제목 1, 제목 내용 요 녀석을 1번으로 두고 요 녀석이 나중에 나온 녀석이 그 다음 2번으로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기존 데이터의 아이디 값을 추가를 해달래요. 자, 어떻게? 업데이트죠. 이때 업데이트 아티클 set id가 1.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이디를 수정할 건데 아이디를 뭘로 수정하겠다? 1로 수정하겠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둘 다 수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이죠? 둘 다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여기다가 이제 수정할 때 사실 이제 이렇게 써줘야 돼요. where id is null.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거는 아까 이렇게 했을 때는 모든 녀석이 다 바뀌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디가 null인 녀석을 다 싸그리 아이디가 1로 아이디 1로 수정을 해주겠다. 요게 정답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이렇게만 하고 실행했었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조회하면 어쨌든 숫자가 다 1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된대요? 기존 데이터 중에 한 개만 아이디를 뭘로? 2로 바꾸래요. 그렇죠? 2로 바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타이틀이 제목인 거 가져와봐 해도 2명이고, 바디가 뭐 내용인 거 가져와봐 하면 2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맨 처음에 그냥 실수한 거예요. 그걸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죠. 번호를 진작에 만들었으면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업데이트
아티클 set id는 2로 바꿔줄 건데 리미트 1이라고 적어주면 되면 뭐냐면 하나만 바뀌어요. 왜냐면 지금 둘 다 1이잖아요. 둘 다 1인 상태에서 하나만 2로 바뀐다. 자, 데이터 조회 어떻게 한다? 요거는 직접 써보세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자, 그러면 하나가 2로 지금 바뀐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데이터 하나를 추가를 해달래요. 자, 이번엔 추가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이제 우리가 id까지 추가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고 id 이거 안 넣고 그냥 set 타이틀 해도 입력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입력은 되는데 널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set id는 3, 타이틀은 제목 3, 그 다음에 body는 내용 3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실행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select 자 하면 3이 이렇게 추가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데이터를 조회를 했는데 이제 왜 3개를 넣었는지 아시죠? 컬럼이 몇 개이기 때문에 총 3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금 3개니까 3개를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뭐 하래요? 2번 게시물을 삭제를 해달래요. 자, 삭제를 할 건데 꿀팁이 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꿀팁이냐면 삭제를 하기 위한 꿀팁이 아니라 어떤 코드를 쓰는데 내가 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요 111번째 라인 있죠.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홈키 누르세요. 그 다음에 F9 누르세요. 그러면 이 쿼리가 다 실행돼요. 다시.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실행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 까보면 똑같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실패한 것 같다 하면 여기 111번째 라인에서 컨트롤 시프트 홈 눌러서 다시 실행하세요. 자, 됐어요. 자, 이번엔 뭐 하래요? 2번 게시물 삭제. 삭제는 뭐라고 해요? 데이터 삭제. 딜리트라 했죠? 그죠? 딜리트 from article이라 써오시고 where id는 2.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티클 삭제할 건데 그냥 아티클이 아니라 몇 번인? id가 2번인 것만 삭제하겠다. 그죠? 자, 데이터 조회 해보면 아이고 못하났죠? from article 여러분들 참고로 이 1064라는 게 뭐냐면 1064가 문법 오류 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문법을 잘 쓰려고 노력하세요. 뭐야, 코드 오류가 없었는데 뭔가 잘못했었나봐요. 자, 여튼 아티클 하게 되면 지금 뭐예요? 삭제가 됐죠? 2번 게시물이. 자,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댓글을 남기거나 내부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레지데이트 해가지고 데이트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날짜를 까먹었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테이블 만들 때 날짜는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게시물을 언제 썼고 그 다음에 뭐 댓글을 언제 썼고 뭐 이런 좋아요를 언제 눌렀고 그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레지데이트가 현재 날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칼럼 추가는 뭐라고요? 알터 테이블이죠. 그 다음에 add 칼럼 그 다음에 레지데이트 데이트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저는 id 뒤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애프터 id라는 건 뭐냐면 내가 id 바로 뒤에 레지데이트라는 걸 추가하겠다. 자, 테이블 구조는 뭐라고요? dsc.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보이죠? 레지데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타입은 데이트 타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문제가 뭐다? 이런 식으로 뒤늦게 추가를 했기 때문에 뭐가 비어있어요? 레지데이트가 비어있는 거예요. 당연히 조회해보면 널 나오겠죠? 이거는 지금 제가 옛날에 만든 자료라서 이거 현재 날짜로 그냥 여러분들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 1번 게시물에 비어있는 날짜 정보를 채워달래요. 1번 게시물이에요. 전부가 아니라. 아티클, 그 다음에 set 레지데이트가 어떻게?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쓰고 싶은 거 쓰세요. 쓰고 싶은 게 그냥 오늘 날짜 쓸까요? 2024, 그 다음에 0106, 그 다음에 지금 몇 시에요? 11시 25분이네요. 11, 25, 00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where id는 1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조회를 하면 당연히 뭐예요? 우리가 지금 1번만 넣었잖아요. 1번만 넣었기 때문에 2번은 지금 기존에 널이 그대로 되어 있겠죠. 자, 이제는 뭐 해야 돼요? 2번 게시물의 날짜 정보만 넣으면 되는데 now 함수라는 걸 실행해보래요. 함수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데 제가 함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자, now라고 쓰게 되면 얘는 뭐냐면 현재 시간을 반영해줘요. 자, 보이시나요? 현재 날짜랑 시간을 반영해주는 거. 그죠? 자, 그러면 3번 게시물에 비어있는 자, 요거 2번이 아니라 3번 게시물이래요. 자, 그래서 3번 게시물에 비어있는 날짜 정보를 채워달래요. 자, 어떻게 채우면 될까요? 자, 요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레지데이트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나오라고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현재 시간을 알아서 반영해주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안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그 다음에 데이터 조회. 해보면 뭐야? 지금 2번을 수정해야죠. 제가 2번이 아니라 3번이죠. 아이디가 3번 잘못했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